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를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식 그러니까 그래프만 하면 뒤에 거는 한꺼번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문제 풀 때 보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우선은 3차 함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도 알아두시고 요것도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풀면 되니까 뭐 원하시는 방법으로 푸시면 뭐 상관없을 거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가도록 할게요.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변곡점의 위치입니다. 변곡점의 위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3차 함수가 있었다. 뭐 물론 이런 거 아니라도 또라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에 오는 그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y 이퀄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였다 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x 이퀄 마이너스 3a분의 b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변곡점 위치고 처음 했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접에서 교로 갈 때, 접에서 교로 갈 때.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에서 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얘도 돼. 다 똑같아요. 얘도 되고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어쨌든 뭐 많이 만만한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쓰고 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그 평균 변화하고 똑같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 갖고 있는 거 내리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항상 2대 1이다 되는 거죠. 2대 1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에서 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의 어떤 길이를 봤을 때 이쪽도 1일 거라는 거죠. 1대 2대 1.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변곡점의 위치가 있으면 얘를 내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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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5개 점이 있잖아. 5개 점에 x 값이 몽땅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쓱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이게 있으면 접에서 교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렇게. 그럼 이거 내리고 저거 내리고 이거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 b가 2대 1이다 되는 거죠.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변곡점의 위치를 할 때 뭐 이런 것까지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만약에 요 그래프를 y 이퀄 px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 셋 있죠. 얘네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이렇게 빼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근데 이때 변곡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직선과의 빼남수까지는 변곡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변곡점의 위치 자체가 얘네 둘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얘네 둘 가지고 나타내는 거라 얘를 빼봤자 이쪽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도 변곡점은 그냥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자, 대칭점과 교점이야. 대칭점과 교점. 여기에 대한 비례관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비례관계가 되는데 얘는 화살표 없어요. 화살표가 없고 대칭점 교점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변곡점이 대칭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칭점, 이게 교점이라는 거지. 물론 얘도 교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얘를 딱 쓴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내리시고요. 쟤를 내리시고요. 얘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를 봤을 때 얘는 이겁니다. 이거랑 전체야. 얘랑 전체야. 얘랑 전체입니다. 얘랑 전체야. 얘랑 전체야. 자,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게 너네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는 거의 약간 물결이야. 그냥 이러면서 그죠? 막 이거 물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쪽이 완만하고요. 이쪽이 약간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0.7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그래서 똑같은 것만큼 올라올 때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접교랑 대교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내가 만든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에서 교로 갈 때. 접에서 교로 갈 때 2대 1이야. 2대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이쪽은 어차피 이거랑 전체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전체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어디에 나올 거냐? 그럼 여긴 이렇게 보시면 돼요. fx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k 꼴이야. 이 꼴에서 나온다고. 이 꼴에서. 생각보다 이 꼴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생각보다 정말로. 진짜로 그래. 아니 진짜라니까? 왜냐면 봐봐요. 원래 x 3승 빼기 3x 제곱이라고만 써놓을게. 한번 이렇게. 이것만 써볼게. 자, 그래서 fx를 쓸게요. 그러면 x 제곱 묶으면 x 빼기 3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딱 되잖아? 0일 때 접하고요. 3일 때 만나거든? 그럼 접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쪽이 0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고 이만큼 딱 돼요. 그럼 얘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본다라고 쳤을 때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저게 2대 1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2고 저만큼의 길이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쪽의 위치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초코파이 정 같은 느낌이야. 그냥 미분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미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차랑 4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그냥 바로 가주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꼴이라는 거지. 이런 꼴. 그리고 k만큼만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y 이퀄 k라고 쓰시면 돼요. y 이퀄 k. 요것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것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야 2대1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다 돼요. 이건 진짜로 그냥. 그래서 이건 경험이 쌓이면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 4, 5년쯤 전에는 진짜로 거의 얘만 쓰면 거의 다 끝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식을 쓰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방법도 알아두시되 모르면 손해야. 남들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좀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쓰지는 않더라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쪽의 형태는 또 얘입니다. fx 이퀄 비슷해요. 얘가 x 3승 빼기 3x 플러스 k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x 3승 빼기 3x 꼴이야.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x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3이기 때문에 하나는 0이고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라는 거죠. 이거야. 그럼 여기 0이고요. 여기 루트 3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돼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 대칭점, 여기 교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와 전체입니다. 이거와 전체입니다. 이거와 전체가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니까 그냥 이거 미분 안 해도 나온다는 거지. 바로 나온다는 거지. 다 무조건 다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건 그냥 여기서 y 이퀄 k라고 주면 끝날 거라는 거지. 플러스 k라고 줘.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그리고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 게 되게 빨라요. 굳이 뭐 이거를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형태를 먼저 그리고 이만큼만 이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고 생각보다 지금부터 찾아보면 이런 형태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 생각보다 이런 형태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바로 이제 이쪽은 비율 관계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 비율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2대 1과 1대 루트 3. 이거 두 개는 약간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 이쪽.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될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
얘는 근데 사실 적분을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냥 외웁시다. 그리고 또 약간 내가 또 그 용어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4번 극값의 차 공식. 극값차. 요건 극값의 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A일 때라고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A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줄게요. 두 가지 버전. 그래서 얘가 이렇게 3차함수. 물론 극값 차니까 극값이 있어야 돼. 이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내리고 저렇게 내렸을 때 얘가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런 식의 도함수를 갖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이거야. 자, 그러면은 적분할 때 한 번 더 할 거야. 넓이할 때 또 공식을 또 엄청나게 줄 거거든. 그래서 적분할 때도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식이랑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공식이랑 나눠서 줄 거야. 그렇게 줄 건데 여기서 그거랑 좀 연관되는 거지만 우선 그냥 갈게요. 자, 봐봐. 여기서 이거 점이랑 우리 그때 했지만 아까 했지만 여기 이 점하고요. 이쪽에 이 점이랑 저쪽에 저 점이랑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이 점이랑 얘가 등, 차, 수, 열을 이룬다라고 했죠. 돼요? 2대 1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한쪽을 K라고 줄게요. 이쪽 K, 여기 K, 여기도 K.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내리면 이만큼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돼요? 알겠죠? 이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를 빼는 거 있잖니. 극대에서 극소를 빼는 거. 극대에서 극소를 빼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극대에서 극소를 빼면 이쪽은 그냥 3이야. 얘를 외워도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뭐 이건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의 이름이 뭐냐? 나는 이렇게 공식 이름을 줘. 4공식. 맨날 얘기하지만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만큼의 그 차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4A K 3 4. 이게 극대 빼기. 그래서 보통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보통 얘가 1이야. 2대 1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꼴 얘일 때, 이거일 때는 무조건 극대랑 수차의 3이다.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이거야. 그래서 4라고 쓰면 거의 대부분 맞긴 해요. 아 물론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가가지고 얼굴 귀찮은 애가 4라 그랬는데 8이 왔네? 나쁜 놈 이러면 안 돼. 분명 모를 때 알아서 모를 때. 근데 그 구조가 이래.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얘를 2를 많이 주고 이렇게 2대 1 많이 주거든 그냥. 그래서 한 칸당 1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은 그 최고차항 계수가 몇 배 될 때마다 여기서 극대극소 차도 몇 배가 돼요. 2배, 3배 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긴 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이거야. 자, 이만큼의 넓이랑도 똑같습니다.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긴 결국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만큼. 이게 X인 거야. 이게 S인 거야. 이게 S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개념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도함수의 그래프와 이거와 이쪽은 and 자 x축이 이루는 넓이랑 똑같습니다. 3차 함수 한정이에요. 3차 함수 한정. 3차 함수 한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S거든요. 사실 이게 S야. 그러니까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의 어떤 그 포커스는 여기서의 개념은 이거야. 이쪽에서의 개념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 함, 수의 정적분. 정적분이랑 누구랑 똑같냐면 원래 함수값 차랑 똑같아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돼요. 이게 이쪽을 내가 A라고 이쪽을 B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F'X잖아. 그럼 아마 이건 알 거야.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면 그럼 얘가 그냥 진짜로 FB 빼기 F예요. FB 빼기 F. FB 빼기 F.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이게 이만큼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냥 그래.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값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함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여기서 fx의 관점에서 쓸 거면 그냥 사각 공식을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바로바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쓰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F의 관점, F. 얘는 F의 관점이고 이건 F 프라임의 관점이야. 각각의 관점에서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기억해두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뭔가 볼 수 있겠지만 이거부터 먼저 좀 해도 난 충분하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해도. 쓰기 귀찮으면 찍어도 되거든요. 알았어. 공부하다 내 얼굴 나오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가려줄게요. 없으면 그냥 시작하고, 있으면 그거 하고. 다 됐죠, 그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몰랐으면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8번 같은 걸 봐도 8번을 봐도 이제 아까 우리가 풀다 많은 거 있잖아. 8번 얘를 봐도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아까 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지금 2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저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딱 정확히 절반이거든요. 얘가 그냥 2분의 3. 이 한 칸. 얘가 2분의 3. 그리고 여기 최고치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3의 상승이다. 그럼 8분의 27이잖아. 그럼 2분의 27, 2분의 27.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런 걸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안 봐도 얘는 2분의 2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연습 겸 하는 거고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 사실 그냥 사약 공식 빼고는 딱히 뭐 엄청 새로운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왜냐면 너무 유명한 공식이라 웬만한 책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사약 공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15번.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무함수래. 그럼 0을 기준 대칭이겠죠. 근데 1일 때 극소를 간대. 1일 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내리고 이거 이렇게 내린다고 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니까 얘가. 그래서 왜냐면 여기 한 칸당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내리고 쭉 가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1이라는 거죠. 얘가 0이고. 그럼 여기 한 칸이 1이잖아. 그럼 이만큼과 이만큼의 차이를 봤을 때 4 곱하기 최고치 함수 1이래. 1 곱하기 한 칸 1이래. 1에 3 여기 4야. 그래서 극소가 0이 됐으니까 그때는 4일 수밖에 없대. 그냥 끝이라고. 알면 역시 나야 이러면서 칭찬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우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게 조금 이제 편한 그런 느낌들이 어디에 또 있을 수가 있냐면 23번이죠. 23번. 23번. 그다음 24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좀 편한 것들이 꽤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긴 한데 뭐라고 할까? 23번.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내가 근데 매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 방부등식은 풀이가 그냥 이거 하나라고 보면 돼. 이쪽은 그냥 이거야.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한다. 진짜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정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다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래프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 거냐?
2x 3승 빼기 6x 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이거 플러스 k 이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얘를 넘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 있어. 왜? 너 k가 좋아? 아니면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게 좋아? 너의 취향대로 풀어드릴게요. 그죠? 보통 이렇단 말이야. 근데 저는 k가 좋은데요? 아, 음수해도 돼. 똑같아. 그럼 봐봐. 그냥 제발 y는 얘라는 그래프와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얘는 선택지가 없긴 해.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은 모르니까 대신에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어차피 이런 식의 y 그 x축과 평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얘네 쓰는데 미분 안 해도 된다고 2x제곱으로 쓰세요. 그럼 x 빼기 3이라는 거지. 그럼 0일 때 접하고 3일 때 만나는 최고치 함계수의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한 게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거든요. 그렇잖아. 궁금한 게 이거야. 아니 근데 생각해봐. 접점이 앞에 있다니까? 접점이 앞에 있고 교점이 뒤에 있어. 그럼 얘는 접점이 이게 0이고 이게 3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축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3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도 여기 있는 이 위치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접에서 교로 갈 때 비율관계가 2대1이니까.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랑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대. 양의 실근. 이건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양의 실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y축 기준이야. y축 기준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는 거야. 오른쪽에서 두 번. 오른쪽에서 두 번이죠. 오른쪽에서 두 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만나면 된다. 이게 오른쪽 두 번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두 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그냥 이거죠. 마이너스 k가 이쪽이 0이니까 0보다는 작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극소값보다는 위쪽이면 끝날 거라는 거지. 돼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안 봐도 이거 k값 1이네? 근데 여기 최고치 함계수가 2네? 그럼 극대극소가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2배 차이 난다는 얘기 아니야? 기본이 4라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가 될까? 8이 될 거라는 거죠. 쓰시면 된다. 돼요?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2 대입해도 돼요. 2 대입하시면 16 빼기 24. 진짜 마이너스 8 맞잖아.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 그럼 K는 이쪽은 8부터 0사이드를 쓰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이런 식이야. 이런 거 풀 때 좀 편해진다는 거지. 이런 거 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서 뭔가를 본다라고 쳤을 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2대1 비율관계 같은 경우는 16번을 좀 보죠. 16번. 되게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좀 잘 봐주시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표적인 문제야. 이거 비율관계 보는 대표적인 문제.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6번. 그래서 은근히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야.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는 극대래. 그럼 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하고 f 프라임 3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못하면 좀 약간 슬퍼지는 게 3차거든. 3차? 3차를 미분하면 2차. 돼요? 대칭성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는 0에 관한 대칭. 돼요? 그럼 0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2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돼요? 이거라는 거죠. 2일 때 극소라는 거.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보면 0에서 최소값을 가는 게 맞다는 거죠. F'라인 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리고 fx 이퀄 f2니까 얘가 f2거든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두 점 만나는 것도 맞네? 그럼 기억하고 니는 그냥 바로 순식간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마지막 디귿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을 그었더니 2,f1을 지나냐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렇게 물었다. 근데 이거에 딱 평균이 변곡점이거든. 딱 평균이 변곡점. 0일 때예요. 이건 0일 때. 그러면은 접에서 교로 가거든요. 접에서 교로 가거든. 접에서 교로 가는 게 2대 1이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 그럼 간 만큼 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갖다 내리면 이쪽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얘가 2면 1이고요. 여기 2대 1 딱 맞아요. 여기 2, 여기 2대 1. 2대 1입니다. 왜냐면 여기 변곡점이니까. 그래서 이만큼과 저만큼과 이만큼 봤을 때 1대 1대 1이기 때문에 1, 1, 1만큼 하면 2로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소수항 여기 2가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디귿도 맞아요.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여기는 여기 위치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근데 변곡점을 봤을 때 이 변곡점의 위치는 0이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여기 내려도 결국은 똑같은 길이만큼 갈 거고 여기서 이쪽에서 만나는 교점을 갖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길이까지도 똑같을 거니까 요 길이랑 저 길이랑 저 길이가 똑같으니까 1, 1,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길이가 다 맞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3차 함수의 경우는 진짜 이럴 때가 좀 많기는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뭘 볼까 이제? 뭘 보냐면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심화 문제 있죠. 심화 문제. 심화 문제에서 걔를 좀 보자. 딱 적절한 게 있거든요. 적절한 게 35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잘 알고 있으면 35번이 쉬울 거고요. 잘 모르면 35번이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30번 예전 30번 문제라서. 근데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이거 풀어보시고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그래서 숙제는 심화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어디 갔니? 그 3차 함수 특징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함수 특징 16번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여튼 그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번호를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니까 필요하시면 여기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자.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 자,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fx 빼기 gx라고 쓰는 거죠. 그래프 분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hx로 hx 요겁니다. 이렇게 두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얘를 넘기면 0이거든요. 얘를 넘기면 0이니까 h 알파가 0이네. h 알파가 0이네. 그 다음에 얘도 따져보면 미분해서 넘기면 0 되는 거니까 h 프라임 알파도 0이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대. 근데 이게 뭐야? 넘어가니까 이것도 0인데? 그럼 h 프라임 베타도 0이네? 라는 거죠. 돼요? 이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두 개 나오잖아? 이거 두 개 동시에 나오는 순간, 걔 동시에 두 개 나오는 순간 hx의 그 인수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최소한 그 극한할 때 얘기했었거든.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접하고 얘는 뭔가 멈추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갖고 따졌을 때 얘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이 아마 이렇게 돼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게. 그럼 이놈이 알파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게 베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혹은 얘가 1번이야. 혹은 자 그럼 이거야. 어쨌든 알파일 때 접하는 건 맞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알파고요. 이쪽이 베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2번이야. 돼요? 좀 다시 써야겠다. 1번이 맞을까? 2번이 틀릴까? 1번이 맞고 2번이 틀려요. 그 이유를 잘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너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보잖아? 생각보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올 거야. 거의 매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큰 건 최고차 항계수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야 돼요. 차수가 큰 건. 왜? 아니 빼면 얘는 무시당한다니까 이 차는. 근데 하필 왜 얘가 굳이? 다른 문제 보면 대부분 이게 없을걸요? 이게 있다는 건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어떤 걸 안 썼냐면 같다는 건 썼는데 얘를 안 썼어요. 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좀 그래도 적절해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돼. 뭐냐면 미분하잖아. 그럼 이게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걸 거란 말이야. 썰라. 그럼 g 프라임 x로 가지고 가는 순간 이쪽은 4x로 시작할 거란 말이죠. 돼요? 그럼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 근데 봐봐. 여기서 그러니까 정보를 쓴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고요. 이쪽이 16. 마이너스 16이고 이쪽이 16이야. 그러면은 한쪽이 마이너스 16인 게 있으면 한쪽은 16인 게 있을 수가 없어. 돼요? 그럼 알파일 때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얘가 알파겠죠. 얘가 베타겠죠. 되니? 내가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좌표 해석의 틀은 무슨 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냐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서 제발 수발을 잘 기억하는 수발을 내리자. 수발 이거야. 왜? 이만큼이 30이거든. 돼요? 기울기가 4라 그랬잖아.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4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8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타가 알파 플러스 8. 이거. 그래서 이만큼이 8인 거죠. 접에서 교로 가기 때문에 이만큼은 4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빠르게 간다니까 이게. 안 그러면 좀 귀찮잖아.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10. 그래서 그냥 이게 x 빼기 알파 빼기 12가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fx-gx, fx-gx 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해놓고 이쪽은 x 빼기 알파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빼기 12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지. 됐어 그러면. 근데 어씨 이게 뭐야? 어머나? 왜 얘는 g 빼기 f지? 아 뭔가 이상한 게 있겠지.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h 베타 플러스 1인 거고요. 아까 베타가 알파 플러스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 이꼴 마이너스 h 알파 플러스 9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알파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9를 대입하세요. 그냥 9 제곱. 아 그럼 9 알파 플러스 9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부호 없애려고 저게 거꾸로 되는 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냥 81 곱하기 3 쓰면 답이니까 243이 정답이라는 거지. 돼요? 이런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일 거에 대한 그 형태, 식 같은 거 만드는 거나 그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할 줄 알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랑 약간 그 덧붙여서 가면 조금 괜찮게 얘를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그럼 내가 그거 뭐지? 오늘 접선하고요. 그 미적분 미원 접선이랑 미적분 그 수투 적당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 극대극소 얘를 좀 그 뭐지? 그거를 드릴게요. 그 기본 그 기본 개념서 그 유형서 쌤비 얘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거는 그래서 빨리 우선은 복사해서 갖고 올 테니까 자,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가 이게 그 극대극소랑 이게 도함수활용 2가 극대극소고요. 1이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접선할 때 써먹어보고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무조건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얘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연습해보시고 문제가 몇 개 없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서 모아가지고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